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 옆으로 와서 앞발로 순자의 손목을 툭 쳤습니다. 어머, 연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는 떨어진 김밥 주변에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어머님, 복실이가 왜 이렇게 흥분해요? 평소엔 안 그런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복실이를 달랬습니다. 왜 이러니? 어머님, 복실이가 제가 가져온 음식을 싫어하는 것 같네요. 복실아, 그만해. 연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왜 걔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70대 할머니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갈색 털을 가진 진돗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순자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복실아,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순자와 복실이 단둘만이 살고 있었어요. 큰딸 미정이는 시내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막내 아들 진호는 결혼해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외로울 법도 하지만 복실이가 있어서 순자는 그리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5년 전 순자가 키우기 시작한 개였어요. 당시 새끼였던 복실이를 순자가 정성스럽게 키웠고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순자가 어디를 가든 복실이는 항상 뒤따라왔고 밤이면 마당 한쪽에서 집을 지키며 잠을 잤습니다. 오전 10시쯤 마당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순자의 며느리 연희였어요. 연희는 손에 도시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연희야. 갑자기 웬일이니? 순자는 반갑게 손을 내저으며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연희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거든요. 오늘 진호가 일찍 나가서 시간이 있어서요. 점심 도시락도 해왔어요. 연희는 밝게 웃으며 도시락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복실이가 연희 근처로 다가가더니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특히 연희가 들고 있는 도시락 봉지 주변에서 코를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실아, 왜 그러니? 순자가 복실이를 부르자 복실이는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경계의 소리였어요. 어머, 복실이가 왜 저래요?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복실이는 계속해서 연희와 도시락을 번갈아 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쟤 왜 저래? 평소엔 안 그런데. 순자는 복실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걔들도 가끔 예민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실아, 그만해. 연희는 가족이잖아. 순자가 복실이를 타이르자 복실이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자. 도시락 뭘 싸왔는지 보게. 순자는 연희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계속 연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부엌에서 연희는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 김밥 좋아하신다고 해서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고마워.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부엌 입구에서 도시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처럼 말이죠. 연희는 복실이의 시선을 의식하며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님, 점심 같이 드실까요? 그러자꾸나. 고마운 마음에 맛있게 먹겠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왜 복실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순자와 연희는 거실 탁자에 도시락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연희가 정성스럽게 싸온 김밥과 반찬들이 맛있어 보였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들며 기뻐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싸왔네. 연희야,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연희는 웃으며 순자에게 김밥을 권했습니다. 순자가 김밥을 집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복실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 옆으로 와서 앞발로 순자의 손목을 툭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순자의 손에서 김밥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어머! 연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는 떨어진 김밥 주변에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어머님, 복실이가 왜 이렇게 흥분해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도 복실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엔 안 그런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복실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해서 탁자 아래를 맴돌며 도시락 주변만 서성거렸어요. 특히 김밥과 계란말이 근처에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복실아, 그만해. 왜 이러니? 순자가 복실이를 타이르려 했지만 복실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으르렁거리며 연희를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복실이가 제가 가져온 음식을 싫어하는 것 같네요. 연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왜 걔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야, 연희야. 복실이가 원래 예민한 편이거든.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연희를 위로하며 다시 김밥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복실이가 순자의 팔을 가로막았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어머, 복실아.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5년 동안 키운 복실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복실이는 평소 순자에게 절대 대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연희는 이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복실이가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냥 제가 다른 걸로 다시 싸울게요. 복실이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괜찮어. 복실아, 이리 와. 순자는 복실이를 불렀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탁자 주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순자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점심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복실이가 계속 방해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연희는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연희야, 미안해. 복실이가 오늘 왜 저러는지. 순자는 미안한 마음으로 연희를 배웅했습니다. 연희가 차를 타고 떠나자 복실이는 그제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순자는 연희가 가져온 반찬 중 일부를 그릇에 담아 복실이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평소 복실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도 가끔 나눠 먹곤 했거든요. 복실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런데 복실이는 그릇에 코를 가져다 대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니? 평소엔 잘 먹었는데.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개들도 기분에 따라 음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밤이 되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실이가 마당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 복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복실이는 힘없이 누워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내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의 구토까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는 순자의 품에서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복실이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복실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순자의 큰딸 미정이 귀향했습니다. 미정은 40대 후반의 중학교 교사로 평소에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했어요. 미정이 마당에 들어서자 복실이가 반갑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복실이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복실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미정아, 왔구나. 어제는 정말 걱정했어. 순자는 딸을 반갑게 맞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연희가 도시락을 가져왔던 것부터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밤에 구토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복실이가 연희 언니 음식만 보고 그랬다고요? 미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한 미정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데 익숙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도 잘 알아차리곤 했어요. 그래. 평소 복실이가 얼마나 얌전한지 알잖아.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달랐어. 마치 뭔가 위험한 걸 알아챈 것 같았어. 순자는 여전히 어제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도 복실이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온순한 개였거든요. 엄마, 이상한데요? 걔가 괜히 저러진 않아요. 특히 복실이는 더더욱 그래요. 미정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연희가 남긴 반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는 아직 김밥과 계란말이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드셨어요? 아니야. 복실이가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못 먹었어.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지. 미정은 조심스럽게 반찬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검사라니? 그냥 음식인데. 순자는 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엄마, 제 친구 중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부탁해 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정은 남은 반찬 일부를 따로 포장했습니다. 김밥 2개와 계란말이 조각, 그리고 나물 반찬을 조금씩 담았어요. 순자는 딸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정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 거야. 연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는 없어.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복실이 반응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혹시라도 실수로 뭔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미정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연희의 음식에만 복실이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후에 연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이 신경 쓰여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희는 미정이 온 것을 보고 묘하게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연희야, 왔구나. 어제는 미안했어. 복실이가 그래서. 순자가 사과하자 연희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연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연희 언니, 어제 도시락 어디서 만드셨어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왜요? 아, 그냥요. 복실이가 워낙 이상하게 행동해서 혹시 어디서 다른 냄새라도 났나 해서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둘러댔지만 연희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복실이 괜찮아요? 어젯밤에 토했다고 들었는데. 연희가 복실이 걱정을 하자 미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연희가 복실이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다행히 많이 나아졌어요. 아마 뭔가 잘못 먹었나 봐요. 미정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남은 도시락을 챙겼어요. 그럼 이거 가져갈게요. 상할까봐. 아, 언니. 이미 제가 따로 보관해뒀어요. 검사 받아보려고요. 미정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검사요? 그냥 음식인데. 뭘? 혹시 모르잖아요. 복실이가 워낙 이상하게 반응해서요. 연희는 더 머물기 어색해졌는지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정은 연희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연희 언니 표정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미정아, 너무 의심하지 마. 연희는 좋은 애야. 순자는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내일 당장 친구에게 연락해서 음식 검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친구 수진이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너 지난번에 부탁한 음식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의 다음 말이 미정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상해. 김밥이랑 계란말이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됐어. 와파린이라는 성분인데 극미량이긴 하지만 분명히 들어있어. 뭐라고요? 쥐약이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지는 심각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응.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야. 조금씩 계속 먹으면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건 절대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희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아. 미정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복실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미정이 급하게 달려오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검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쥐약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연희가 왜 그런 걸?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어요. 엄마, 이건 고의예요. 실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복실이가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복실이는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걸 알아차린 듯
미정과 순자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복실아, 내가 날 구해준 거구나. 고마워. 그런데 미정이 가져온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중요한 공고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엄마, 마을회관에 가보세요. 큰 발표가 났다고 해요. 순자와 미정은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큰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업형 농촌개발구역 지정 발표. 순자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농가 집이 포함된 지역이 대규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금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어머, 우리 땅도 포함되어 있네. 미정도 공고문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순자의 땅은 개발구역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대단한 일이네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마을 이장님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댁 땅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보상금만 해도 몇 억은 될 거예요. 몇 억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순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평당 가격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뛰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장님의 말에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 소식을 누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정도겠지? 순자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엄마, 혹시 연희 언니가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뭔 소리니? 연희가 어떻게 알아? 엄마, 진호 삼촌이 건설회사에서 일하잖아요. 혹시 회사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미정의 추측이 맞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연희가 어머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서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말이죠. 그럼 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순자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실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복실이는 순자의 품에서 온순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어머니 옆에서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연희와 진호 삼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미정이 검사 결과와 개발 소식을 알아낸 바로 그 시각, 진호와 연희의 집이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시어머니 음식에 쥐약을 넣었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나 혼자 한 일이야. 당신은 몰랐잖아. 연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몰랐다고? 그럼 왜 나한테 개발 얘기를 계속했던 거야? 왜 어머니 땅 얘기를 계속 꺼냈던 거고? 진호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연희가 유난히 시어머니 땅에 관심을 보였던 것, 개발 소식에 대해 계속 물어봤던 것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들어봐. 우리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연희는 남편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막내 아들이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큰형한테 다 넘어가지.
우리한테는 조금밖에 안 돌아와.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니.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문제라고 해도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해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서 치매라고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신 관리할 수 있잖아. 연희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다음 요양병원에 입소시키고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려던 거였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진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호야, 현실을 봐. 어머니 땅값이 하루아침에 10배가 뛰었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런 기회를 다시 못 만나. 연희는 냉장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개발 관련 자료들과 지적도, 그리고 토지 가격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가져온 정보로 내가 미리 준비한 거야. 벌써 몇 달 전부터 알아봤다고. 진호는 그제서야 연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회사에서 흘린 개발 정보를 연희가 이용한 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가족이야. 우리 어머니라고. 가족이어서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큰형이 움직이면 우리 몫은 정말 끝이야. 당신은 막내니까 형한테 다 넘어간다고 했잖아. 연희의 말에는 오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항상 막내 며느리 취급받는 것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럼 정식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사인받으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해? 정식으로? 어머니가 순순히 사인할 것 같아? 그분은 그 땅에 평생 사셨어. 절대 안 넘겨줄 거야. 연희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땅을 팔거나 넘겨주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로 그 땅을 소중히 여기셨고 쉽게 처분하려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연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미정이 음식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곧 모든 것이 들통날 수도 있었어요.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 이미 준비해놨어. 연희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위조된 치매 진단서와 요양병원 입소 서류,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연희야, 정말. 진호는 경악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진호야, 결정해. 나랑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연희는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어. 미정 언니가 벌써 눈치챘을 거야. 연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넣었어요. 바로 그때 복실이가 마당에서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 복실이는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게가 왜 저래? 계속 나만 보고 짖어. 연희는 불안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연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미정은 연희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소 복용하는 약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평소에 드시는 약 좀 보여주세요. 약? 왜 갑자기 약을? 순자는 의아해했지만 딸의 부탁에 따라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약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 하나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알약의 색깔과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엄마, 이 약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거 한 달 전쯤부터인가. 연희가 약국에서 사다 줬어. 같은 성분이라면서 더 좋은 거라고 했지.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어머니의 약을 바꿔준 시기와 개발 소식이 나온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엄마, 이 약 드시고 어떠셨어요? 몸의 변화 같은 건? 글쎄, 요즘 좀 어지럽고 힘이 없긴 하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순자의 말을 들은 미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혈압약을 다른 성분으로 바꾸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었거든요.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미정은 스마트폰으로 알약 식별 앱을 실행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약의 사진을 찍어 검색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잖아요. 뭐라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혈압약이라고 생각하며 먹었던 것이 수면제였다니요. 엄마, 연희 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미정은 분노했습니다. 연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엄마, 혹시 동네에 CCTV 같은 거 있나요? CCTV? 왜? 연희 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어요. 미정은 마을 이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입구와 주요 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장님, 제가 CCTV 영상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네. 미정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장님도 놀라며 협조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장님과 함께 마을회관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며 연희의 방문 기록을 찾았어요. 저기요. 저 차 연희 언니 차예요. 화면에는 연희가 혼자 순자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연희가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10분 만에 나왔거든요. 엄마, 이날 연희 언니가 집에 왔었나요? 순자는 영상의 날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날은 내가 시장에 갔던 날이야.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럼 연희 언니가 몰래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열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거야. 예전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연희한테 열쇠를 하나 줬어. 미정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연희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이장님,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증거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영상을 복사한 미정은 곧바로 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호야,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와. 누나, 나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혼자 한 일이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찼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진호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순자 앞에서 흐느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순자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진호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음식에 뭘 넣었는지는 몰랐다고요. 그냥 개발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진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개발 정보를 알게 된 것, 연희가 그 정보를 이용해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지 못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럼 연희는 지금 어디 있니? 미정이 물었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마당 쪽으로 뛰어나가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보니 연희의 자동차가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연희가 왔네.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연희는 차에서 내리며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위조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연희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연희야,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자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약 바꾼 것도 알고 CCTV에 다 찍힌 것도 알아. 미정이 차분하게 말하자 연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해서 모든 위임장을 취소하고 연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거예요. 복실이는 그날도 순자의 무릎 옆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순자는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연희 언니한테 전화하세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미정아, 엄마에게도 계획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과 상의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연희야, 나야.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용서하마. 전화 너머로 연희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와서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자. 순자의 말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연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기회로 생각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미정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걸 지켜볼 거야. 연희가 마지막으로 뭘 시도하는지 확실히 봐야 해. 엄마, 위험해요. 혹시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복실이가 있잖아. 그리고 경찰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놨습니다. 연희의 마지막 시도를 현장에서 잡아 확실한 증거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연희가 다시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연희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조용히 해. 순자가 복실이를 진정시키자 연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괜찮다. 들어와서 앉아. 순자는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간단한 반찬들과 밥, 그리고 차까지 준비했어요. 연희는 의외의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줄게. 마지막이니까. 또다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희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순자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넘겨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마당의 작은 상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연희도 따라서 젓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땅 얘기 말이에요. 무슨 땅? 순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개발 얘기요. 어머님,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아, 그 얘기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자의 반응에 연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들 처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과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서류에만 사인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시면 돼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희야, 차 좀 더 마실래? 네, 고맙습니다. 순자가 연희의 차를 따라주는 동안 연희는 재빨리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였어요. 그녀는 순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가루를 순자의 차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와 상을 엎어버렸어요. 차장과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며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복실아. 복실이는 연희의 손을 물며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연희는 아픔에 비명을 질렀어요. 아, 어머님, 복실이가 저를 물어요. 복실아, 잘했어. 순자는 오히려 복실이를 칭찬했습니다. 연희는 순자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왜? 연희야, 이 장면 경찰이 다 보고 있어. 순자의 말에 연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집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경찰관 2명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희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연희에게 다가가자 연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연희야, 너 정말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흰색 가루 봉지를 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에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약물입니다. 경찰관이 봉지를 증거품으로 수거하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순자가 그것을 마셨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호는 어디 있어? 순자가 물었지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호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진호는 무너진 채로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어요. 진호야, 너까지 엄마를 버리려고 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연희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연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구해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가 경찰에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희의 모든 계획이 밝혀졌어요. 음식에 쥐약을 넣은 것부터 약물 바꿔치기, 그리고 마지막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에는 복실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복실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복실이는 순자의 말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내의 범행과 자신의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어요. 진호야, 앉아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희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진호는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그를 막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고? 진호야, 너도 그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 너도 내 땅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순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도 개발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지도 않았잖아. 내 아내가 뭘 하는지 정말 몰랐니?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연희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외면했던 거예요. 진호야, 너는 내 새끼야. 그래서 용서한다. 순자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성애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를 불러 모든 위임장을 전면 회수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법무사는 순자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땅 일부를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땅에서 좋은 일에 쓰이면 좋겠어요. 순자의 결정에 미정도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미정아,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연희도 원래는 착한 애였는데. 순자는 여전히 연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미정아, 복실이 간식 좀 사다 줘. 이 아이가 정말 고마워서.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복실아, 너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그걸 알았니? 복실이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5년 전 작은 강아지였던 복실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연희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어머니께 더욱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미정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뵈며 복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순자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 옆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는 복실이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눈을 감고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몰랐을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복실이는 순자의 손길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지나갔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순자와 복실이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이었어요. 복실이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은 순자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실이와 순자 할머니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